민주당이 이종석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을 요구를 했습니다. 해임안을 내지는 않는데 요구를 하고 해임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즉각 탄핵안을 발의를 하겠다. 다음 주 중에라도 발의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그런데 이종섭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위법의 그런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 그 밑바닥에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이게 육사 아닙니까? 국방장관 산하에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감정도 거기에 실려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종섭 장관이 최상병 이 순직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은 뭐 진보 쪽이 아니라도 보수 쪽에서도 상당히 부적절했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은 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건데 또 그까지 끝났으면 좋은데 또 나중에 좀 거짓말을 한 거죠. 본회의에서도 박주민 의원한테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관이 어떤 대통령한테 누를 안 끼치고 그다음 될 수 있으면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있으니까 또 최상병 문제가 좀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좀 이렇게 잘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이제 했는데 그게 거짓말을 안 해야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당시 박정훈 그 수사단장이 그 수사 보고서를 올렸고 사령관 또 해병대 사령관은 유가 해참 총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밑에 이제 해병대 사령관이 있어요. 지금 제적. 그리고 국방장관까지 사인을 다 받았어요. 그렇죠. 이종섭이도 그거 보고 다 사인을. 그리고 그 다음날 바꿨어.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무슨 사단장까지 다 이렇게 날리느냐.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한 해명이, 설명이 매우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 비난다고 했지만은 지금 정권의 그 강요들을 맡고 있는 분들도 조금 그 손해 나더라도 좀 정직했으면 좋겠다. 우리 국민들이 어떤 장관이라면 어마어마한 자리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이 어떤 충성을 하거나 어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거짓말을 할 때 이분들의 나중에 행동, 언행도 못 믿게 되거든요. 특히 국방장관은 우리나라에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제일 중요해져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떤 이게 덮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그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번에 안 그래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3, 4개 부처 개각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는데. 그렇죠. 이번에 이런 건 저는 제일 먼저 거론되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 교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게 뭐 그 거짓말 이런 걸 전부 다 떠나서 있죠. 어떤 정부의 신뢰 이런 걸 위해서라도 개각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 2021년 이해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때 당시 군사경찰이 수사를 은폐하고 덮었다, 축소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망 사건이 나면 무조건 민간 수사기관, 경찰이나 검찰이 하도록 되어 있는 이 부분도 국방장관이 국회에 와서 답변하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장관이 군사법원의 수사 지휘 감독권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박주민 의원한테 당한 것 아닙니까? 민주당에.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국회의원 답변하면서 어떤 법령이라든가 이거는 사실 환하게 꿰고 있어야죠. 더군다나 지금 최대 이슈가 된 사건 되고 아닙니까? 있는데 이걸 제대로 모르고 동문서답하고 앉았으니 이건 참. 또 하나는 그 홍범도 장관 흉상 이전 문제 이 부분도 좀 매끄럽게 처리를 못했느냐. 관련 광복회라든가 또 관련 기관들 간에 좀 조용히 내실 있게 조사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방침이 서가지고 이렇게 착착착 진행되었는데 정부 내에서도 또 광복회에서도 반대하고 이래가지고 여권이 분열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홍준표 뭐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충남지사 뭐 여러 여권 내에서도 뭐 이준석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거기서는 또 다 반대하면서 여권 자체가 분열돼. 그러니까 국방장관이 적어도 장관이면 정무적인 그런 감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너무 부족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고 교수님하고 우리가 그 윤석열 정권 출범하면서 이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윤석열 정권이 어떤 일을 못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정무적 감각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드러났다. 처음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비서실장이 뭐 이 경제 통이라서 어떤 정무적 감각이 없다 이 말도 한번 한 기억이 있는데 사실 그 국방부 장관이면 있죠. 어떤 본인이 나가서 총 쏠 사람은 아니잖아요. 어떤 국방부를 위해서 가장 정무적으로 모든 일을 잘 처리해서 국방부가 욕을 안 먹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분은 어떤 그 본인이 용맹하기보다는 여우가 돼야 돼요. 육군 참모총장은 용맹해야 되고 국방부 장관은 아주 영리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분이 좀 그런 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 부분은 있다 하더라도 야당도 뻔히 지금 다음 주쯤에는 이 국방부 장관 지금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니까 돌아오면은 개각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도 해임 요구를 하고 안 하면은 탄핵을 이거야말로 헐리우드 액션 아닙니까? 헐리우드 액션. 그리고 박진 장관도 이미 해임안 건의까지 했어요. 발의까지 했었고 또 탄핵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했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야당이 여기에 지금 맛을 들인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들인 맛이 지금 그 특히나 2020년 총선에서 거대 야당이 되다 보니 이게 거의 정가의 보도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어린애한테 큰 칼을 맡겨놓은 거 똑같아져 버렸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게 이 민주국가에서 어떤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어떤 진짜 해임을 파면을 할 만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그런 어떤 사안의 경중이 이건 아무 관계없고 윤석열 대통령 믿고 그다음 그 희생양으로 이 장관 하나 공격하고 싶으면은 그냥 무슨 탄핵을 무슨 밥 먹듯이 드러내요 이걸. 조자룡이 헝칼을 그러니까 휘두르듯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 그 조자룡 헝칼이. 그러니까 이 탄핵이란 게 아주 중요한 제도고 민주국가에서 어떤 정권을 맡은 쪽이 어떤 국민의 뜻을 배반할 때 그 견제력으로 그 헌법에 정해진 건데 이것을 무슨 학급 그 초등학생 그 학급 반장 쫓아내듯이 막 쓰고 있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중요한 제도.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제도가 희화화되고 웃기는 제도가 돼버렸어요. 민주당이 워낙 이렇게 그냥 말만 하면 탄핵, 말만 하면 해임 그래버리니까. 정부에서도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는 지금 해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있는데 그럼 좀 지켜보면 될 일이지. 그러니까요. 그걸 또 해임 요구로 안 하면 우리 탄핵할 거야. 이거 얘들 장난입니까? 국정이. 그러니까 그 정부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쪽 돌을 던져가지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그런 걸 노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난 야당 그렇게 어거지 쓰는 거 동의 못해. 이번에 개각 빼. 이런 걸 노리는 건 아닌가. 또 개각을 하면은 그거 봐라 역시 야당한테 그러니까 우리 힘이 통했지 이러면서. 그렇게 했죠. 또 하나는 뭐 장관들은 좋다고 그래요.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얘기는 정말로 이건 금기사항입니다. 그 취임 때부터 나왔는데 지금까지. 뭐 시민단체에서 하는 얘기야.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 김영민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의원. 그 사람은 말만 하면 탄핵 얘기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또 본회의에서 서른 의원이 탄핵 얘기를 했다가 좀 소란이 많이 일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이까지도 저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갖고 당대표라는 사람이 무슨 그런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사람은 끌어내려야 한다. 그 얘기가 바로 끌어내리는 게 뭡니까? 탄핵을 하겠다는. 끌어내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뿐이 더 있습니까? 지금 그 얘기의 핵심은 이재명까지도 이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너 나 구속시켜봐. 나도 우리도 탄핵 카드 꺼낼 거야. 같이 이러면서 물귀신도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같이 완전히 탄핵에 재미들이었어요. 같이 죽자 말해서. 뭐 그거 아닙니까? 아니 안 되는 거 다 알죠. 이재명이 탄핵 요건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나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근데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나 건드리지 말라. 정치 검찰이란 말을 한마디 했으면 됐지. 이 탄핵이란 말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탄핵이란 건 정말 중요한 제도고 미국은 있죠. 트럼프가 제가 볼 때 탄핵 요건이 얼마든지 됐어요. 그런데도
이 대통령이 어떻게 물러나는 거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닉슨도 탄핵되기 전에 사퇴했고 예. 트럼프는 물론 이제 공화당이 그 상원 다수를 차지하기도 안 됐지만은 그 정도로 탄핵을 중요하게 여기는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그냥 입만 달린 사람은 전부 탄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탄핵이 우리 아마 지금 우리 길에 나가서 우리 국민들한테 좌파 성향이 있는 사람 물어보면 전부 탄핵이 한다고 그럴 거예요. 아마. 탄핵이 뭔지도 몰라요. 요건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당 대표와 국회의원이라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네. 대통령의 탄핵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꺼내면 그러니까요. 됩니까?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에 예. 한번 근곤일척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내 운명을 걸고 예. 한번 한다 이렇게 되는 게 탄핵인데 이거는 뭐 탄핵이 그냥 이런 말씀 뭐 강아지 누구 집 강아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 한 마리 탄핵이라는 이름 붙이 좋아해서 맨날 탄핵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까지도 뭐 탄핵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그렇죠. 그 말은 그 탄핵을 말이죠. 하겠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시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 친명 의원들은 다 그런 생각들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미칠 파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탄핵, 대통령 탄핵까지는 지금 자제를 하는데 이것도 물꼬가 터지면은 걸피더면 탄핵 들고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계속 거론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탄핵이라고 말하면 국민들이 윤석열도 박근혜하고 같은 사람이다. 예, 그 정도로 그런- 경제 공동체로서 예. 충분히 비난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어떤 레텔 그걸 붙이기 위해서 예. 탄핵이라면 국민들은 엄청나게 큰 걸로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박근혜 못지않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이다. 예. 국가의 부적절한 사람이 계속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탄핵에 대한 전혀 안 맞는데도 예. 계속 탄핵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보통 사람들도 그 듣다 보면 세뇌가 그러니까 돼요. 세뇌가 되죠. 야, 탄핵을 해야 하는 모양이야. 네. 뭐 그렇게 그거 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뭐 잘못했는 모양이다. 보통 사람들은 그걸 뭐 깊이 있게 그래, 다 생각하죠. 정치적인 견해로 정보를 생각하죠. 갖고 네.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이 얘기를 했으면은 그게 그렇죠. 당연한 걸로 이렇게 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걸 노리는 노리는 거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탄핵이라는 것은 국가의 운명과도 관련된 그럼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함부로 이렇게 탄핵 얘기를 그러니까요. 꺼내는 것은 정말 부주의하고 부적절하고 경솔한 짓이다. 예, 정치인은 말을 무겁게 해야 됩니다. 무겁게 예.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말의 무거움을 예, 알아야 됩니다. 남아 이런 중증 국회의원 말은 더 무게가 있어야죠. 예, 그렇습니다.